다들 배달의 민족 많이 사용하지? 2019년 인수합병부터 최근에는 수수료 인상 논란까지 많이 시끄러운데 빠르고 쉽게 한번 알아보자. 배달의 민족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우리는 우선 딜리버리 히어로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 딜리버리 히어로는 독일의 음식 배달 서비스 회사야. 2011년 자회사인 RPG 코리아를 설립하고 2012년 요기요를 한국 시장에 내놓았어. 한편 2015년 시장 점유율 3위인 배달통을 인수해서 가족으로 맡게 되었고 시장 1위 업체인 배달의 민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으로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었어. 또 2017년에는 배달을 하지 않는 음식점에 요리를 배달하는 앱 푸드플라이까지 인수하면서 배달앱 시장 1위에 오르기 위해서 아주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지. 우리나라의 주요 미디어 광고판은 배달앱들의 광고로 뒤덮였고 다들 기억할 텐데 배달의 민족 때 요기요 쿠폰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었어. 하지만 요기요는 배달의 민족을 매번 간발의 차로 꺾지 못하고 만년 2위에 머물러야만 했지. 아까 내가 딜리버리 히어로는 독일 기업이라고 했었지. 기존에 집중하던 유럽 지역에서 매출이 갈수록 감소하기 시작하고 이들의 주력 시장에서도 경쟁이 갈수록 거세졌어. 결국 딜리버리 히어로는 기존 서비스를 매각하고 주요 국가들의 비즈니스를 종료하기에 이르렀어. 매각을 통해 벌어들인 자금력으로 2018년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기 위해 3조 원이라는 인수합병을 제안했지만 배달의 민족은 이를 거절했어. 그리고 1년 뒤인 2019년 더 커진 금액 4조 7,500억에 인수합병을 제안했고 이 거래가 극적으로 성사된 거야. 와, 도대체 0이 몇 개야? 이로써 딜리버리 히어로는 국내 배달앱 사용자의 98.7%를 차지하는 독점 기업이 됐어. 당연히 독과점 논란이 나올 만하지. 이에 양측은 배달앱 자체에 합병은 없고 경쟁 체제를 유지하며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어. 그리고 배달의 민족 서비스를 출시한 우아한 형제들 김봉진 대표는 아시아 시장을 총괄하는 책임을 맡게 됐지. 자, 이제 최근에 논란이 됐던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 알아보자. 배달의 민족은 수수료 0%를 외치며 국내 배달 점유율 1위로 성장한 배달앱이야. 10년 넘게 큰 사랑을 받았던 배달의 민족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기존 배달의 민족 광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첫 번째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내는 정률제 오픈리스트야. 매출액의 6.8%를 수수료로 내면 앱 최상단 3개까지 음식점이 랜덤으로 노출되는 방식이지. 두 번째는 정해진 금액을 내는 정액제 울트라코리아. 매월 88,000원을 내면 주문자가 있는 곳에서 가까운 지역의 점포를 오픈리스트 아래 노출시키는 방식이지. 그런데 배달의 민족은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광고 수수료 정책을 들고 나왔어. 기존의 오픈리스트를 오픈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재출시하겠다고 밝혔고 기존 서비스의 수수료를 낮추고 횡행하는 서비스 악용을 막는다는 취지에서는 상당히 그럴싸하게 보였어. 그러나 사실상 오픈 서비스를 잘 들여다보면 기존의 오픈리스트는 앱 상단 3개였던 데 반해 오픈 서비스는 앱 상단에 띄울 수 있는 점포의 수가 무제한이었고 이 말은 곧 오픈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은 업체는 구매한 업체들에 밀려 하위에 뜰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월 88,000원의 수수료를 내는 울트라콜 서비스를 버리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오픈 서비스를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야. 업체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코로나 사태 때문에 힘든데 독과점 기업이 자영업자들 등골을 빼먹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거지. 이에 15,000명이 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하고 SNS에서는 배민 삭제 인증샷이 올라오는 등 거센 반발이 일어나게 된 거야. 논란이 거세지자 배달의 민족은 수수료 개편안을 모두 철회하고 개편 이전 상태로 원상복구할 것을 약속했어. 사실 이번 수수료 인상 논란 철회에 대해 공정위의 눈치를 본 것이라는 여론이 많아. 아직 공정위에서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의 기업 결합 심사가 진행되고 있고 심사가 끝나기까지는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거든. 거기에 더해 민심이 안 좋아지자 배민과 요기요의 기업 결합 심사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기 때문이야. 수수료 한번 잘못 올리려다가 인수 합병이 무산되게 생겼으니 꼬리를 내릴 만도 해. 한편 군산시에서는 이러한 민간 배달앱의 횡포를 막기 위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 배달앱을 출시했어. 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본인의 SNS를 통해 배달의 민족 독과점 횡포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경기도 차원에서도 공공 배달앱을 개발하겠다고 선언했어. 그러면서 강임준 군산시장과 통화해 경기도에서 배달의 명수 상표 공동 사용에 대해 동의받았다고 밝혔어.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시장 경제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고 일부 전문가들은 자칫 예산만 낭비하는 실패한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 실제로 공공기관이 이전에 개발한 수많은 앱 서비스들이 버려져 왔거든. 민간 기업의 독과점도 문제지만 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도 문제고 참 복잡하다. 그치?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했다기보다 이런저런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니 이런 논란이 생기게 된 것 같아. 빠른 시일 내에 정부도 기업도 자영업자도 소비자도 모두 만족할 수 있을 만한 타협점을 찾았으면 좋겠다.